오늘은 여수 신기항에서 배를 타고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 나왔습니다. 이름도 저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외수질 낚시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외수질 낚시가 어떠한 낚시인지 선장님께 낚시하는 방법과 재비법을 배워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 낚시를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낚시를 해야 되지만은 오늘은 큰 배에 지금 4명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고 마스크를 벗고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경험하는 선상 외수질 낚시에 도전을 해봅니다. 거무도와 안도, 연도 그리고 작도 앞바다까지 탐색을 한다고 합니다. 외수질 낚시라는 것을 제가 좀 생소한 그런 이름이거든요. 네. 외수질 낚시가 어떤 낚시입니까? 살아있는 생새우로 해가지고 미끼를 해가지고 외줄에다가 바늘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부들이 하는 이 슬래기라고 합니까? 예, 그렇죠. 옛날에 보면 그 설레기라고 하는. 슬래기 하는 낚시를 낚시인들은 외수질 낚시라고 네,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부들은 우리가 말하는 자세에다가 이래 감아가지고 하는 그 슬래기가 네. 낚시인들에게는 낚싯대로 이렇게 하는 그 차이인가요? 예, 요즘에는 이제 그 낚시 장비들이 워낙 잘 나와서 네. 그 루어대로 해가지고 베이트리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수질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낚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수질을 하겠는데 좀 특별한 낚시인 그 일반 우리가 말하는 슬래기 낚시. 네, 맞습니다. 슬래기 낚시. 네. 재비법은 어떻게 합니까? 채비법은 일반 이제 이 루어대하고 예. 그 베이트릴이 있는데 예. 그 원줄 합사 1호에서부터 한 2호까지도 가능하고요. 그 외수질 바늘이 묶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이게 바늘이 지금 이게 농어 바늘이에요. 예, 농어 바늘이거든요. 예, 예. 이렇게 큰 바늘을 사용해야 돼요? 저 이제 이게 그 새우가 원체 크다 보니까 새우가 크다 보니까 살아있는 새우를 끼우다 보니까 이제 바늘이 좀 커지고. 적은 고기는 못 낚겠네. 그렇죠. 대성어가 좀 크다 보니까 바늘이 좀 커집니다. 아. 기둥줄이 있고 예. 옆에 그 가지채비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예. 추는 50호에서 예. 좀 수심이 얕으면 한 20호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끼는 방법은 이게 예. 이제 살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예. 이 등깨기도 있고. 예. 보통 보면은 여기 보면은 새우 보면 네 부분이 있어요. 새까만 부분. 예. 이 부분을 피해서 예. 피해서 머리를 관통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바다에 들어가서 살아있게끔. 예. 오케이. 이리 돼야 예. 이제 고기들이 살아있는 새우로 보고. 뇌를 피해서 머리 부분을 끼워라.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바닥 닿으면 곱해질만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중화새우를 미끼로 곱해질을 하면서 바닥을 노리는 외수질 낚시는 처음이라 조금은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50호) 봉투를 달아 채비를 바닥에 내립니다. 채비가 바닥에 닿으면 2바퀴 정도 감아들여 곱해질을 해줍니다. 이런 생미끼를 끼워서는 이렇게 외줄로서 바닥에 바로 내려서 하는 곱해질로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이런 낚시는 저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낚시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단기로서 어초밭에 가서 고기가 있는 곳에 내려서 담그면은 흔들어 주면은 덥석덥석 물어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이 낚시도 어렵습니다. 생각외로 제가 볼 때는 이 낚시의 가장 테크닉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고폐질인 것 같습니다. 고폐질. 어떠한 고폐질을 이렇게 흔들어서 고기들에게 바늘에 끼어진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고폐질이 가장 큰 테크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내 미끼를 이렇게 띄워주느냐 하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포인트를 한 2군데 옮겼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포인트인데 뭐 아직까지 뭐 고기를 뭐 낚아내는 분들은 없는 거 보니까 고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날씨가 지금 굉장히 찹니다. 바람이 굉장히 찬데 뭐 수온이 떨어져서 입을 열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설마 이런 선상 낚시를 하면서도 꽝을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선상 낚시를 하면서도 꽝을 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낚시를 시작한 지 뭐 한 1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은 입질이 없네요. 방금 삐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것은 선상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일종의 신호입니다. 삐 하면서 한번 울리는 것은 채비를 내리라 하는 신호고, 그리고 삐삐 하고 2번을 울리는 것은 채비를 감아들이라는 그런 신호라고 합니다. 자, 바닥에 닿였습니다. 일단 바닥에 닿이고 난 뒤에는 한 바퀴, 2바퀴, 한 2바퀴 정도, 한 1m 50 정도의 채비를 바닥에서 지금은 띄워 올려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입질 왔다. 낚시는 경험입니다. 무거운 봉돌이 수중여 위에 얹혔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미끌림이 생긴 것을 입질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야, 이거 바닥이 바닥이야. 이거 낚시를 오랫동안 했어도 선상 낚시, 외수질 낚시 경험이 없다 보니 낚시를 하면서 이것저것 실수가 계속됩니다. 이거 하면은 항상 이렇게 꼬이네. 이 이유가 뭐? 이 채비가 네. 제일 안 좋은 그 흠이 네. 이 가지줄하고 기둥줄하고 꼬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걸 안 꼬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안 요령? 꼬이게 하는 방법이 지금 요령? 예, 이게 지금 도래가 너무 크고 현재 지금 도래가 이 도래가 지금 연결 도래가 아, 도래가 크면은 잘 꼬이는가 봐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밑에다 이리 끼워가지고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박고무님은 네. 도래가 너무 커요 지금. 예. 이 도래를 작은 걸로 교체를 하시고. 작은 거로 예. 교체를 해라고요? 예. 이 큰 도로에서 자그마한 도래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하면은 꼬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도래가 크다고 왜 꼬일까? 도래가 크다고 꼬인다. 오, 참돔이 나오네. 살아있는 종아색으로 하는 외수질 낚시의 입질이 없자 볼라카드 채비에 깻지렁이를 끼워 넣자 여기저기서 입질이 들어옵니다. 손뱅이가 또 청개비를 물고 오는가 봐. 우와, 3마리 나왔네.
온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첫 입질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외줄 채비로 하다가 뭡니까 카드 채비 볼락이 큰 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카드 채비로서 담그었는데요. 뭔가 모르겠습니다. 이 뭐야? 뭐고? 야, 조기다, 조기. 예? 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깊은 데서 올라오는 바람에 불에는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렸는데 꾹꾹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있으면 5월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5월달이 되면은 낚시계에도 새로운 또 변화가 하나가 생겨났죠. 감성돔 거무기가 올해부터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 한 달은 감성돔을 낚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감성돔의 그 체장 사이즈도 예전에는 20cm에서 5cm가 늘어나서 25cm 이하의 감성돔을 낚으면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올 한 달은 감성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다른 낚시로 이렇게 뱅에돔 낚시, 맞죠? 5월달이 되면 뱅에돔 시즌이 시작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뱅에돔 낚시로 대부분 돌아설 건데요. 뱅에돔 낚시를 하다가도 또 감성돔이 물어줄 수도 있죠. 손님고기로 물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렇게 방생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런 뭐 손님고기로 한 마리를 낚아가다가 단속에 이렇게 또 적발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태료가 8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달은 감성돔을 뭐 아예 낚는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뱅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다에 낚시꾼이 또 바다에 안 나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뱅에돔과 참돔을 노리고 부터는 낚시를 다닐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가 가까운 곳에 그냥 감성돔 낚시를 한번 마지막 감성돔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며칠 있지 않아서 또 감성돔 거무기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감성돔 낚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낚시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낚시도 뭐 당구뭐 퍽퍽 물어줄 것 같은 그런 처음에는 기분이 들었지만은 막상 낚시를 해보니 선상 낚시든 갯바위 낚시든 요즘은 고기 낚기가 막 힘든 철이긴 철인 모양입니다. 선장님은 부지런히 고기를 찾아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닙니다. 포인트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내려가는 도중에 야 몰라. 외수질 낚시는 닻을 놓고 안가를 놓고 낚시를 하는 낚시가 아닌 이렇게 바다에다가 이렇게 띄워 놓고 조리를 타고 가면서 낚시를 하는 이런 낚시는 정말 선장님이 어떤 선장이 배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막 그날의 조가가 결정이 난다 할 만큼 제가 볼 때는 선장의 실력에 그날의 조가가 좌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전체적인 바다가 오늘과 같이
굉장히 물이 찹니다. 물도 차고 이러다 보니 자연적인 막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은 고기를 낚는 비율을 따지자면은 선장님의 역할이 한 9 정도, 그리고 낚시인들이 하는 채비라든지 고폐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낚여 올라오는 것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선장님은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그리고 앞에 GPS를 보면서 수중열을 찾아서는 그 수중여 위에 배가 이렇게 얹히도록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배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벗어나니까 다시 뒤로 조금 이렇게 빼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왔어. 무엇이냐. 몰랐겠다. 야, 뽕돌이 무거우니까 감아들이는 것도 힘들다. 무엇이냐 몰라. 열기네. 열기가 올라온다. 열기. 감기 붙구나. 고맙습니다. 아마 열기가 풀려가지고 이상한 거지가. 자, 벨리기 쪽 그네만 쪽으로 좀 들어갈라. 벨리기. 열기가 올라옵니다. 이런 고폐질도 유인 동작이죠. 주위에 있는 고기가 미끼를 물게 만드는 그런 동작인데요. 부실이나 이렇게 회유성 어종을 낚을 때는 조금 빠른 고폐질을 하죠. 조금 빠를 정도가 아니고 어떤 데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감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유성 어종을 낚을 때의 고폐질과, 그리고 또 지금은 막 바닥고기, 바닥에서 사는 그런 고기들은 움직임이 둔합니다. 이렇게 크게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천천히 바닥을 기면서 바닥 근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폐질도 조금 부드럽게 천천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빨리 이렇게 해버리면 바닥에서 노는 그런 고기들은 잘 따라가지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부드럽다 할 기분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폐질을 하면서 고기를 입질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 좋습니다. 사람도 묵기 힘든 이 고급 새우를 담그고 있는데 고기가 물어주노. 채비를 다시 외수질 채비로 바꾸어 살아있는 큼지막한 새우를 덥석 물어줄 대물을 기대해 봅니다. 선상 낚시를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역시 낚시는 조류다. 조류가 어느 정도 흘러줘야 고기들이 입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갯바이든 선상이든, 선상 낚시는 뭐 조금 물때가 좋다고 합니다. 조류가 그렇게 바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는데 조금 때라도 조류가 아예 이렇게 멎어버리는, 그리고 조류가 아주 느린 조류에서는 입질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무리 선상 낚시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조류가 이렇게 조금 흘러줄 때는 막 그나마 뭐 볼락도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막 조류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채비가 지금 바로 밑으로 수직으로 뚝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입질은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갯바이든 선상이든 고기는 조류가 어느 정도 흘러줘야 물어준다.
선상 낚시에서 가장 힘든 것은 고기를 못 낚는 것보다도 멀미를 하는 사람들이 멀미를 하는 걸 겁니다. 요즘 뭐 한때 방송이 많이 되었던 뭐 도시 땡땡 어부 그 프로를 보면은 선상 낚시에 적응이 안 된 그런 초보 분들이 배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는 뭐 그것이 뭐 불량을 만들어낸다고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멀미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는 사람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직접 멀미를 이렇게 해보면은 그 고통은 정말 말로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미를 한다고 해서 뭐 육지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선상 낚시나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낚시를 하기 때문에 멀미를 해서 뭐 곧 다 죽어간다 하더라도 배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멀미약을, 선상 낚시를 나올 때는 멀미약을 또 먹고 이렇게 또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멀미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뭐 선상 낚시를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선상 낚시 나와서 뭐 고기 몇 마리씩 낚으려 하다가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선상 낚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가가 좀 신통찮은데 이 정도 같으면 어때요, 조가가? 이 정도면은 선장님이 얼굴을 못 들 정도로 꽝입니다. 꽝. 빵이라고 봐야 되네. 네.